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노년의 지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많은 진실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며 산의 전체 모습이 드러나듯 살아온 세월의 의미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깨달음은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이가 들수록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 몇 가지 진실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게 됩니다. 이런 풍부한 경험은 우리 인생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때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옛 속담에 사람의 귀가 두 개 있는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두 배로 들으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물리적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경청할 때 우리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표정, 몸짓, 어조까지 모두 관찰하며 그 사람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야기 중에 불쑥 끼어들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상대방의 말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한 신호탄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며 결국 사람들은 그런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불균형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경청의 부재는 심각한 단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조언보다는 때로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정작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의 말을 진정으로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 말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관계의 깊이와 친밀감을 서서히 해치게 됩니다. 대화에서는 경청과 함께 적절한 반응도 매우 중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서운함을 토로할 때 그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자신의 편을 들어서 서운함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잘 들어주고 공감의 맞장구만 잘 쳐주면 그 사람의 서운함이 저절로 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자신의 다음 발언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넷째,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경청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하기보다 듣기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좋은 청취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년기에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지혜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누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절한 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아지겠지만 역설적으로 말은 적게 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해야 존중받고 인간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첫 번째 수용 과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저기 아픈 몸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머리카락은 휘어지고 주름은 깊어지고 몸 곳곳에서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통증이 찾아옵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체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70에 가까워지면 몸이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동차도 수십 년 운행하면 부품이 닳고 고장이 나는 것처럼 우리 몸도 60년 이상 사용하면 약한 부위에서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통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력과 지구력이 감소하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시력과 청력이 저하되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 노화의 첫 신호의 부정과 저항으로 반응합니다. 마치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거나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신체 노화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와 같습니다.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관절이 약해져서 더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수영이나 요가와 같은 저충격 운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노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이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나쁜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뜻이고, 귀가 어두워지는 것은 좋지 않은 얘기는 듣지 말라는 뜻이며, 이가 아픈 것은 부드러운 음식을 소식하라는 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화의 과정을 자연의 지혜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신체 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또한 자신의 몸에 더 귀 기울이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서 일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쉽게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이고 적절한 휴식과 관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는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등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최선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만성질환이나 통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삶의 질을 완전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신체적 건강 상태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사람들이 경미한 문제를 가졌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보고한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름다움도 공포도 그냥 일어나게 하십시오. 아무것도 막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노화와 그에 따른 신체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아픈 것은 아픈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몸을 잘 관리하면서 병원에 갈 땐 가고 또 즐겁게 살 땐 살아가면서 몸의 변화를 수용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두 번째 수용 과제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어느 철학자는 사람은 죽음을 의식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60대가 한창 청춘이라고 말하지만 주위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언젠가 자신의 삶도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의 가치를 더 깊이 인식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인식할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성공, 재산, 명예와 같은 외적인 가치들보다 관계, 사랑, 의미와 같은 내적인 가치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은 남은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유한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심과 집착으로 가득 찬 채로 살다가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인생을 온전히 살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후회는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했던 삶을 살지 못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 2막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생 1막이 가족과 자신을 위해 살았던 시기였다면 2막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사회와 주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의미 있는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집니다. 또한 인생의 끝을 인식하게 되면 내려놓음의 중요성도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와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아 통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의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모든 경험들이 자신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화와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깊은 평화와 지혜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더 소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수용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세 가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신체적 변화와 노화를 수용하는 것,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수용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용의 자세가 노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은 단순히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적극적인 지혜의 행위입니다.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그것과 싸우지 않고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경청의 자세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간관계의 가치는 더욱 커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며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청은 이러한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신체적 변화와 노화를 수용하는 것은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년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함으로써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기대로 인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는 것은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살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고대 로마 시대부터 인생의 유한함을 상기시키는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수용의 태도는 서로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하면 타인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고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노년기의 수용은 또한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이 듦을 대하고 어떻게 삶의 도전과 변화를 받아들이는지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수용과 지혜의 모델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용의 지혜는 우리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한계와 실수, 미완성된 부분까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기 수용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의 근원이 되며 노년기 심리적 웰빙의 핵심 요소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그에 져서 행복의 정복에서 행복의 비결은 관심의 폭을 넓히고 개인적 야망에 덜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한 세 가지 수용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귀 기울임으로써 관심의 폭을 넓히고 신체적 변화와 인생의 유한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적 야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수용의 태도는 행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과 싸우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행복감과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보입니다. 수용은 또한 우리의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투쟁은 많은 정신적,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말한 유명한 평온의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신이시여, 제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노년기의 수용은 이 기도의 정신을 완벽하게 체현합니다. 경청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신체적 변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평온함을 찾으며 인생의 유한함을 인식함으로써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수용은 결코 패배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명확히 보고 그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지혜의 표현입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맞서 꿋꿋이 서 있는 나무보다 바람에 따라 유연하게 몸을 굽히는 갈대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기는 많은 상실과 도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새로운 성장과 발견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이 시기를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당신은 이 하나뿐인 귀중한 삶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노년기에 이 질문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수용의 지혜는 이 질문에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세 가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짧고 간결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반복 시청하시면서 좋은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도록 수용의 지혜와 함께 여러분의 노년이 평화와 기쁨, 그리고 깊은 만족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